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은 크리스마스예요. 이 나무가 또 언제 편집이 돼가지고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어떤 나무를 한번 찍어볼까. 일단 오늘이 찍는 날 기준으로 오늘 같은 날은 교회에 가시는 분이나 안 가시는 분이나 태어나는 것에 대한 축복이 가득한 날이죠. 이 나무도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축복받을 만큼 대단한 나무이기도 해요. 이 앞전에 제가 다른 채널에서 뿌리로만 40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40년이 나무가 40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올림 한 지가 40년이라는 뜻이죠. 이 나무가 드디어 겨울이 돼서 손을 봐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작업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 나무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나무가 유래요. 일단은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다 지는 나무가 있고, 이 나무처럼 이렇게 낙엽이 안 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낙엽이 지는 나무는 뭐 낙엽이 져도 끄떡 없으니까 지지 않는 것일 테고,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는 뭐 그래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얘들이 야생에서는 그런다라고 쳐도 이게 사람 손으로 재배되는 단계에서는 야생의 기후를 겪지 않죠. 그러니까 잎을 전부 따내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뭘로 따내느냐? 이걸로 따내는 거예요. 지금 제 손 안에 여기에 뭐가 좀 들어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요 씨앗이요? 어디서 땄는 거니? 이 나무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들어오면서 손으로 뭐 하나씩 집어냈죠? 지금 그 씨앗입니다. 요 씨앗이에요. 근데 이제 후후 다 불어버렸으니까 이제 씨앗, 여기도 몇 개 떨어졌네요. 이제 이것은 글쎄요. 요거 이새로 키울까요? 근데 이거 이새로 키운다라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이 나무에서 씨앗을 받아 키울 때는 이 나무 모양보다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나무 성질 이것 가지고 하는데, 자, 이 나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데, 자, 우리 감독님 지금 저하고 한 이불 덮고 사는 분이 아니고, 오늘 여기 저희 예술에 지금 한 5년? 우리 집에 온 지 한 15년 됐어요? 그 정도 되신 아주 오래된, 저한테는 완전한 친구 같은 그런 분이 지금 카메라를 잡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잎을 일단 손으로 한번 다 따보면은 이 나무가 얼마만큼 미쳐 있는지가 드러나겠죠. 이 나무 지금 미칠 때가 됐습니다. 분갈이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잎기를 보면은 내년 봄에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 분갈이 3년차 아니면은 4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 액비를 많이 줬더니 나무들이 약간 웃자란 경향이 있는데, 이 나무도 지금 벗겨보니까 지금 그런 증상이 보입니다. 잘 키운 거라고요? 아니요, 잘못 키운 거예요. 액비를 주면 제가 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거름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거름을 갖다가 매주 4월 달에서부터 9월 말까지 여름에 한두 번, 그때 폭염이 될 때 그때 한두 번 빼먹고 계속 줬더니 올해 지금 제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가지 끝이 투박하게 자라버린 나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액비가 좀 과했다라는 얘기죠. 뭐 그래도 이런 걸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무가 더 젊어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저를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멍청한 짓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을 때 거름을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태풍이 들 때쯤 되면은 나락이 쓰러질까봐 걱정을 하시곤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태풍도 많고 그래서 꼭 나락이 쓰러지고 그러면 또 이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그 쓰러진 나락 전부 묶어서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혼자 힘으로는 붙이시니까 우리 학교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안 계시니까 근데 요게 종종 참 사람 사는 게 묘해서 이 동생들이 가끔 가다가 제 얼굴에서 아버님 얼굴을 본답니다. 저는 제 얼굴 보고 아버님 얼굴을 못 찾아내는데 동생들은 그래요. 종종 아버지 만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제가 하는 짓거리 보면은 진짜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고 그러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씨 보여줘가지고 딴 말 하게 만드네요. 자,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나무는 분생을이 40년 정도 된 나무인데 사실 이 40년 넘은 나무들은 잔가지들이 많이 마르게 돼요. 속가지들이 마르고 해서 위태위태한 경우가 많은데 이 나무를 이렇게 휘충을 시키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소나무 분갈이 과정 다른 곳에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제 조금 분갈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때 이 분갈이의 하나의 그 비법이 숨어 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단 공개가 되면은 비법이 아닌 게 되죠. 일단은 이 분갈이에 하나가 숨어 있고요. 또 하나는 걸음, 열심히 주는 것. 이것에 비법이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한번 또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뼈대만 남겨놓는 작업 이파리가 쉽게 따져가지고 작업이 잠시 끝났는데 이렇게 됩니다. 요 줄기는 여기까지가 뿌리였어요. 요 부분까지 뿌리였고 이 뿌리로 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전에 이 나무를 소장하고 계시던 분이 요 뿌리 하나를 우연히 얻게 되죠. 근데 이 나무 뿌리 하나 가지고는 왠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하나 고민을 하셨던 것이 이 밑에 뭔가 채워줄 나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요 나무를 찾아서 전국을 갖다가 돌아다니셨다 그래요. 이 짝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분 나무를 초기에 이렇게 인수를 했을 때 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이 몇 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근상이다, 자연 근상이다라고 해서 저렴하게들 다 팔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한두 주쯤 남겨놔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뿌리는 아주 절묘한 곡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보시는 그 곡이 약간 이렇게 방향만 틀어도 느낌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뒤를 봐도 이 자연스러운 물결치듯 요장하게 흐르는 선이 이 나무 한 주만 가지고도 명품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손색을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에이 줄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쉬었구만 뭘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뿌리였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는 여기서는 굵어지고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차 가늘어지게 되어 있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두꺼워요.
되게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점차로 좀 아주 서늘하게 가늘어지다가 여기서 다시 굵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영양분이 여기서부터 쌓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또 다시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굵어지고 또 여기서 굵고, 그래서 이 나무는 뿌리로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초보자 여러분들은 그래요. 아, 뿌리가 그렇게 노출돼도 살아요? 삽니다. 이 뿌리하고 줄기하고는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뿌리는 이 공중에,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딱 1년만 노출이 되면 뿌리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고 줄기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근상이다라고 하는 이 작품들 있죠. 뿌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노출된 뿌리는 원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줄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여기서는 뿌리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제. 물론 침묵을 하면 또 내리죠. 근데 일단은 흙을 좀 묻어놔도 이미 여기는 줄기인 거예요. 다만 이 나무 근원이 원래 이게 뿌리에서 출발한 나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는 전 세계에서 아마 소사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거의 뭐 아주 뭐랄까 보기 힘든, 보기 드문 이제 그런 나무가 될 거예요. 외줄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는 진짜 귀하거든요. 만약에 고려청자가 집집마다 밥그릇으로 쓴다라고 그러면 고려청자 그렇게 비싸지 않겠죠. 그것이 비싼 가격을 하는 이유는 좋기도 하지만, 잘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귀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나무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나무죠. 물론 나무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나무가 똑같은 나무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나무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비슷비슷한 나무도 이런 나무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가지 정리 해야죠. 이 나무하고 붙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별개의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무 성질도 좀 달라요. 먼저 이 나무 줄기 한번 봐주실래요? 줄기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나무 줄기는 세로로 터지죠. 이 세로로 터지는 것은 소사수피 중에서 황피 다음으로 최고급으로 치는 수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급 수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황피는 이 나무하고 이 종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치고 이렇게 세로로 터지는 수피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나무 한번 골고루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나무는 요 나무나 상처가 전혀 없는 것이 또 하나 특징이에요. 이 정도 굵기에서 40년을 키웠는데 상처가 남아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나무는 마디를 갖다가 두세 개를 남기고 자르는데, 자, 이렇게 한두 마디를 남겨놓고 짧게 자르죠. 자르는데 이렇게 마디 사이가 길어진 것들은 이렇게 짧게 해서 나무 마디 사이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무들은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앞으로 더 크게 키워가지고 낙낙장성 만들어가지고 어디 동네 입구에다가 심을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르고요. 그 다음에 마디 사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 짧게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가지가 지나갔던 것 같은데,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마른 가지네요. 이 마른 가지도 다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잡목 분재를 다룰 때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것은 지금 올해 새로 나와가지고 쭉 도장한 그 가지죠. 길게 자라 나온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나오면은 이 가지는 세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는 그때그때 잘라줘야 돼요. 근데 못 잘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라주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잘라낸 위치에서는 내년에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뭐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 원칙을 기억을 했다가 이제 가지 자랄 때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지도 지금 2년생 가지인데 이것도 이렇게 짧게 잘라주고요. 이 가지를 갖다가 가지 개체수를 갖다가 빽빽하게 늘리는 것이 보기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지수를 늘릴 때 무조건 가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가지들을 남겨가지고 가지수를 늘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 가지는 지금 요 방향을 잡아주면은 이제 요 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가겠죠. 만들어 가는데 여기 끝에도 이렇게 길기 때문에 해주고 이제 이 시간이 좀 한가해진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철사를 걸어서 이 방향을 좀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가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굵기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지금 여기를 확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잘라내면은 여기 가지 사이가 조금 하면서 요놈 철사 하나는 안 걸어도 돼요. 그리고 요놈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죠. 뭐 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길게 자란 거 위로 자란 것들은 짧게 한 마디 정도만 남기고 자릅니다. 그렇지 그렇게 안 해도 얘들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력 강한 걸 갖다가 두 마디 남겨가지고 길게 키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위로 올라가는 것일수록 짧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길면은 또 짧게 잘라요. 이렇게 요 가지하고 요 가지고 싸우면은 싸우지 말라고 한쪽을 쫓아내 버립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가지 요 가지 요 가지에 비해서 요 가지가 세력이 엄청 강하지요. 그러면은 너 기분 나빠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여기도 나중에 마디를 짧게 자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잘라줘도 절대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지를 갖다가 짧게 쳐내려가는데 지금 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를 보여드려야 될 거게 있는데 요게 지금 그런 가지가 눈에 안 띄네요. 자, 일단 막 자르면서 그런 가지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요 가지는 하얀색이죠. 이건 20년이 훨씬 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젊은 가지는 이렇게 갈색이에요. 근데 얘들이 성장 속도가 요 가지보다 훨씬 빠릅니다. 요놈 요대로 놔두면은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요 줄기보다도 요게 더 굵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잘라서 세력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필요한 가지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르는 거고 이쪽도 이제 잘라낼 가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 가지도 여기서 여기까지 반드시 일자죠. 그러면 이제 철사를 감아서 곡을 넣는데 이 철사곡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것이 이 가위곡이에요. 제가 이 가위곡에 반하는 이유가 이 철사곡을 넣은 나무를 이 철사를 감아서 이 곡을 넣다 보면은요, 대개 이 곡들이 다 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의 그 오불조불한 곡들이 많이 감소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쁘기도 하지만은 바빠서 이 철사를 갖다 못 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위곡을 넣게 되고 이 가위곡을 넣다 보니까 가위곡에 반하게 된 케이스가 이제 저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잘하게 곡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다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책갈피 또는 이 일기다라고 하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온 그 갈피마다 남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 그런 것들 다 숨겨놓고 살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은 요 가지는 위로 뻗어서 굵어졌고 여기는 가늘지요. 그러면은 끝에는
이 가는 가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굵은 가지는 자르고, 그리고 이 정도 굵기면은 상처 보호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지를 자르다 보니까 금방 다 잘라버렸네요. 이런. 자, 이제 이삭 줍기 해야죠. 빠뜨린 거. 하나씩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금방 여기를 잘랐거든요. 하나, 둘, 셋. 가운데서 이게 지금 치고 올라왔는데, 이거 다 잘라줍니다. 소나무가 됐든, 이 소사나무가 됐든, 잡목이 됐든, 또는 철쭉이 됐든, 제 원칙은 그래요. 가지수를 늘려갑니다. 늘려가는데,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꼭 남겨야 할 위치 가지를 남겨가지고 그 가지를 통해서 이 가지 개체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20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가지만 가지고 개체수를 늘려간다라는 것.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분들은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윗부분으로 강하게 나온 나무들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력을 갖다가 여기서 줄이고 옆으로 뻗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위에 가지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약간 투박한 맛이 있는데 이 투박한 맛을 줄이려고 그러면 많이 줄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가지 같은 경우도 이 성장한 것이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분갈이를 안 해가지고 이 나무가 지금 세력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무 배양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가지들이 많이 끝에 가서 투박해지거든요. 근데 소사나무나 단풍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잔가지의 섬세한 맛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무를 갖다가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무 한번 보실래요? 이 가지 한번 보세요. 자, 이 가지는 지금 여기서 한번 곡을 넣기는 넣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세력이 쭉쭉 올라오죠. 이런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는 새싹 기죽이는 재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 분재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형미, 즉 나무 모양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 세력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어느 한 줄기나 가지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걸 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갖다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거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고도 경제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좋은 대기업들이, 돈 많은 대기업들이 쭉쭉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너는 여기서 그만해. 이건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저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중소기업들, 영세상공인들, 이제 살을 하고 이 앞에를 갖다가 눌러서 해놓고 걔들은 더 잘 살 수 있도록 햇볕도 잘 통하고 바람도 햇볕도 잘 쬐고 바람도 잘 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 이런 가지 정리 또는 이 철사 감기 이것을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가 정리가 다 그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나무 도입 당시 모습을 금방 보셨는데요. 이 도입 당시에는 여기에 돌이 하나가 끼어 있었죠. 근데 이 돌이 자연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고 이 비슷한 돌을 끼워 가지고 하는 거고 요 줄기가 굵어지니까 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빼가지고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년에는 조금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세력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가을에는
굉장히 나무 가지가 섬세한 그런 나무를 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제가 전화번호를 우리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해놨죠. 위에 이 설명하는 부분 그 밑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전화를 주시는 분이 전화 내용이 물이 안 빠지는데 분갈이를 하고 싶다. 하세요. 막 해요. 소나무가 됐든 잡목이 됐든 막 철쭉이 됐든 분갈이 하고 싶을 때 막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해야지. 그리고 나서요. 절대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다 보관해야 돼, 이제. 그리고 분이 말랐다 싶으면은요. 물 여기다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도 줘야 돼요. 분갈이 하면서 잔뿌리들 물 빨아 올릴 수 있는 뿌리들이 다 잘려 나갔는데 얘가 어떻게 수분을 흡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안 마르게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 물을 막 스프레이를 뿌려주셔요. 특히 철쭉이라든가 이런 거 분갈이 하신 분들은요. 더 열심히 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꽃도 못 보고 나무 시들시들 다 죽어갈 텐데. 우리가 분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때를 아는 거예요. 분갈이 할 때, 가지 정리할 때 12월에서 1월, 2월까지는요. 이렇게 잡목, 가지 정리만 하는 겁니다. 분갈이 하지 마세요. 왜 영상에서 분갈이 했다라고는 그 때를 좀 날짜를 보시지 아무 때나 분갈이 해놓고는 저한테 이 나무 좀 살려주세요. 아니 제가 신입니까? 제가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있으면요. 유튜브 영상 이거 안 찍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모든 부귀 영화 그 재물이 다 제 거예요. 때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는요. 분재 가지 정리하고 소나무가 되는 가볍게 철사 걸고 해송은 철사도 걸지 마세요. 지금 그것만 하는 거예요. 분갈이 같은 거 거름 주지도 말고요. 나무가 흡수를 안 하는데 뭔 거름을 줘요. 그 다음에 농약도 치지 마세요. 농약 줄 때 아니에요. 지금은. 석유 유황합제는 5도씨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낙엽이 진 직후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은 이 일기예보 잘 나오잖아요. 이 5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싹이 트기 전에 그때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막 마음에 내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마음만 먹고 있는데 지금 못 찍었는데 제가 그 영상은 다른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나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도 그런 전화가 많아가지고 제가 첨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 정리를 대충 다 하고요. 저 위에 이 부분은 철사거리를 좀 해서 가지 하나를 수영을 교정을 했습니다. 이 가지 보이시죠? 지금 꼭대기 나와 있는 가지요. 굉장히 가지들이 세력을 받아서 투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지들을 갖다가 지금 대폭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짧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짧게 잘라서 좀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가지들도 조금 더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자, 이 나무는 아마 가을에 내년 봄에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아마 놀라울 정도로 나무 모습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밑에 작은 줄기도 역시 가지 정리를 해서 조금 더 개체수를 좀 줄였어요. 자, 천천히 전체 모습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 나무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나무 잘 어울리죠? 할아버지가 마치 손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갔다 다시 굴비치면서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딱 한 무더기를 만들었죠. 여기 손자나무도 위에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줄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반듯한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반듯하죠. 여기서도 곡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휘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치고 여기서도 올라치는데 이 나무는 크기 때문에 여기에 고급 변화가 많은 거고 여기는 나무가 작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다라는 것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갖다가 하늘이 내린 회피 뭐라고 그러죠? 하늘이 맺어준 회피를 몰라요? 몰라요라고 그런데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 나무를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이 건 한 20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전에 소장하시던 분이 진짜 발바닥 땀나게 힘들여서 구입한 나무를 참 저는 너무 쉽게 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분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 예술분석은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